네, 체인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계절상으로는 지금 봄이 왔죠? 그죠? 그리고 꽃들도 많이 피어나고 있고 지금 목련도 많이 피었던데 오늘 또 함께 하여 주시는 분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계신데 반갑습니다. 자, 이번 3월은 아무래도 조금 출발하는 계절이고 그다음 시작을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건강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문유미 리더님께서 우리 리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적송을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늘 듣던 교육이고 여러분들 이 적송원은 너무나도 우리 생활과 밀접해 있고 지금 체연에서는 빠질 수 없는 제품군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 효자 상품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 제품이지만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똑같이 전달하고 물론 우리가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혈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야 되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고객에게 다가가는 방법적인 론에서 하나의 방법만이 아닌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적송원이지만 이때까지 적송원 교육이랑은 제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오늘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 아마 접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교육을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가지고 계속 적송원이 좋아 이거 사 먹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우리가 어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 제품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 건지 제품은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매일 똑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게 고객에게 말을 해서 전달을 해서 시스템 안에서 이 유통의 과정에서 제품이 흘러갈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얹을 수 있을까? 시스템에 이 제품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얹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화법이기도 하고 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나의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적송원. 자, 이 3월 한 달은 우리가 건강하게 시작해야 되고 황사도 있고 이제 미세먼지도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조금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적송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여기 PPT 한번 보시면 제가 보는 관점의 변화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면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이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내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깡통 하나를 놓고 있죠.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마음의 동정을 사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사지육신 멀쩡해서 왜 저렇게 앉아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어떤 꼬마가 지나가면서 이 봉사를 보고 시각장애인을 보고 그 쓰여있는 문구를 바꿔줬죠. 저는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쓴 문구랑 그 옆에 어떻게 문구를 바꿨냐면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데 저는 그것을 볼 수 없군요. 여러분들 조금의 시각을 바꾼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적송원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내가 똑같은 매일 똑같은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혈관에 대해서.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틀어서 내가 이런 면에도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른 면으로 얘기할 수 있겠구나. 제가 관점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 고객들에게 이거 사, 좋아, 계속 이렇게 해서는 적송원을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내가 정말 필요해서 이 적송원을 먹게끔 여러분들이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느냐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송원 여러분들 정말 예쁘고 너무 좋아하고 그죠? 적송원 오늘 아침에 드셨죠? 저도 교육하기 전에 하나를 먹었는데요. 요즘에는 터트려서 그냥 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적송 플러스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세포, 건강 여러분들 잘 지켜야 되고 건강 바디를 맞춰야 되는 거 마찬가지지만 너무 많이 봤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때까지 보셨던 그런 화면들은 조금씩 제가 업그레이드를 시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반복하신다 생각하고요. 내가 빠진 게 있으면 빨리 내 걸로 흡수하세요. 오늘 내가 이거 몰랐던 게 있으면 적어 놓으시고 빨리 그걸 내 걸로 흡수하시고요. 세포 얼굴에 피부 재생 주기가 있는 것처럼 세포도 재생
재생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 재생 주기에 맞춰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피부가 우리 몸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맞겠죠? 자, 그래서 장과 혈액과 세포, 우리 장, 혈액, 세포 요거 세 가지 꼭 기억 한번 해봅니다. 리셀 프로그램 하는 이유도 다 그거겠죠. 장, 혈액, 세포. 모든 것은 여기서 결정이 되겠죠. 삼위일체입니다. 하나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 건강한 바디를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것은 장에서 주관하는 건데 이렇게 세포가 건강해야지만 우리가 그 조직 또한 건강할 수 있고 그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잘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야지만 건강한 신체, 인체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건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니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익숙한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모세혈관 여러분들 늘 이거 가지고 지금 모세혈관 보시고 넷째 손가락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고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계시죠? 자, 그런데 사람은 이 혈관과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혈관이 늙으면 나도 같이 늙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하시는 게 건강의 비결은 정말 혈액이 좌우한다. 이렇게 모세혈관이 깨끗해야지만 정말 혈류가 좋아져서 우리 모든 부분에서 기관에 잘 적재적소의 영양을 공급할 수가 있다. 모세혈관 보시고 계시죠? 정상 모세혈관 많이 비교해 주시죠? 사진 보여주시고 혈관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고혈압이거나 고지혈증 가지고 계신 분들, 세 번째로는 만성염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뿌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같은 병입니다. 레이노이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수족냉증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다 돌아야 되는데 모세혈관 끝까지 피가 돌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손끝에만 하얗게 되시는 분이 있고 손끝에만 약간 새파랗게 되시는 분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 가진 분들은 수족냉증, 발가락 끝에만. 그래서 겨울 되면 동상이 잘 걸리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레이노이드병, 수족냉증이 발생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게 점차 악화가 될수록 관절염까지 올 수 있다는 거. 많이 진행된 분이 레이노이드병 2라고 제가 이렇게 명명해 놨는데요. 이렇게 혈관이 변한다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자가 면역 질환이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저렇게 막 꼬불꼬불하게 소용돌이 혈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저렇게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시고 얘기하고 그다음 또 우리가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여주시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혈관들은 이런 모세혈관들은 지구를 2바퀴 반 이상 돌 만큼 우리 몸 안에 지금 내재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모세혈관이 많죠. 자, 그래서 여러 길이가 한 10만 킬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세혈관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가시는 거를 한번 다시 쭉 내 혈관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내가 정상적으로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하시면서 보시죠. 그래서 이 혈관이 늙으면 나도 같이 노화가 가고 있구나. 이런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이 보인다. 많이 얘기하셨을 겁니다.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혈액. 오늘은 제가 혈액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의 얘기를 드릴 겁니다. 쭉 한번 눈으로 따라 보세요. 지금 이때까지 계속 적송호는 여러분들 혈관을 통해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혈관이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에서 혈관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상적인 모양이 갖춰지지 않았어.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항상 시스템이란 게 우리는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도 항상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칼슘 1%가 모자라면 골다공증이 빨리 오는 것처럼 그 1%는 많아도 적어도 안 되는 그 1%를 유지해야 되는 게 항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상태를 항상 외부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유지해야 되는 항상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혈액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죠? 자, 혈액에 올려놓은 영양과 물과 산소, 피부도 혈액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급을 받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른들 옛날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지 않았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우리 뭘 먹으면 다 먹어놔라.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말이 혈액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말은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음식물을 먹어서 내가 에너지원을 만들고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공급체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간에 이거 먹어놔라, 이거 먹으세요, 잡수세요, 이거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먹어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혈액의 원료는 영양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좋은 물, 좋은 산소, 이런 영양분들의 혈액의 원료가 되는 것들이 같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좋은 혈액이 만들어진다는 거,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혈관만은 바깥으로 보이는 번이지만 혈관, 모세혈관 안에 있는 혈액은 이렇게 해야지만 잘 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의 탄력도도 좋아야 되고 혈관의 탄력도도 좋아야 되겠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혈액이 건강해야지만 같이 항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혈액 한번 보세요. 우리 모든 세포의 대사 활동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혈액이죠. 혈관이지만 그 중간에 혈액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이 혈액이 정말 중요한데 물질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은. 그다음에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체온 조절을 하는 기능을 이 혈액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나 단백질이나 우리 몸에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운반하는, 물질 운반하는 역할을 혈액이 하고 있고요. 영양을 전달하겠죠. 그래서 또한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밖으로부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게 침입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면역 기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온 조절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 혈액. 여러분들께서 보시고요. 이 몸에 있는 모든 모세혈관까지 한번 돌고 오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 우리 모세혈관이 지구, 제가 방금 지구로 2바퀴 반 정도 돌고 올 수 있는 분량의 모세혈관이 이 몸 안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에서 뭐 이렇게 피가 뿜어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돌고 오는 시간은 1분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그 속도가 거의 213km. 여러분들 차 운전하실 때 200km 여러분들 운전하신 분 계신가요? 목숨을 내어놓고 그 정도로 빠르게 운전하시죠. 근데 피의 흐름의 속도가 213km가 된대요. 이 정말 빠르죠. 그러니까 인체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이 정말 기이하고 아주 정말 신비로울 만큼 이렇게 인체가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 혈액이 진짜 중요하고 이 혈액이 안 가는 곳이 없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서 얘기하고 눈을 깜빡거리고 말하고 이렇게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모든 것들이 뇌에서 중추신경에서 주관하겠지만 그 중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이 영양 공급과 모든 혈액과 모든 것들이 빠질 수 없게 딱 맞춰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혈액이 이렇다는 거 한번 보시고 영상 하나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게의 약 8%를 차지하는 혈액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운반하며 세균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한다. 우리 몸의 뼈 내부에는 뼈보다 촘촘하지 않은 골수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곳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세포를 만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적혈구 세포가 감소하면 빈혈 증상이, 백혈구가 감소하면 면역 저하를 일으키며 혈소판의 감소는 출혈이나 피부에 멍을 일으킨다. 영상 보셨어요? 이렇게 혈액이 하는 역할은 혈액 안에 적혈구, 백혈구 이렇게 혈소판이 있는데 이 혈액이 건강해야지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액은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적혈구와 백혈구와 그다음 혈소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혈구가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참 예쁘게 생겼죠. 정상적인 모습은 동그랗고, 그다음에 흰 색깔의 모양은 백혈구입니다. 이 백혈구가 우리 몸에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세균 침입을 하지 못하도록 딱 수문장 역할을 해주는 게 백혈구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혈소판은 우리가 출혈이 생겼을 때 지혈하는 역할이 이 혈소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구 안에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세 가지는 이런 게 있구나. 우리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혈액을 얘기하면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 피가 나거나 적혈구 얘기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모세혈관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얘기했을 때, 아, 그래, 이 정도는 누구나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누실 때도, 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수명이 적혈군 한 120일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한 50만 번 정도 세포 조직에서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혈관에 들어갈 때는 저렇게 동그란 모양이 변형이 되어서 접혀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혈관에 맞게 변형돼서 들어갈 수 있는 스스로의 자가 능력이 적혈구에는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되게 있겠죠. 제가 여러분께 전에 우리 이온 헬스 설명드리면서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책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죠. 일본 작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혈액과 비정상적인 혈액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적송온을 먹어서 이 혈액의 끈끈이를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에노를 드셔서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피가 더 잘 돌게 하고 있죠. 그러면 한마디로 내가 적송온을 여러분 어떻게 딱 정의를 내리실 수 있는지, 에노를 내가 한마디로 어떻게 딱 정의를 내리실 수 있는지, 아, 정말 좋아. 혈액순환을 시키는 거야. 그럼 오메가3도 혈액순환 시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질문을 계속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여러분들 고객이 묻는 질의력 응답에서도 대답을 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정상적인 혈액을 보시게 되면 이 정상적인 혈액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밤과 낮 일정하게 식사를 제대로 하시고 영양 공급이 잘 되시는 분들,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야채를 잘 많이 드시는 분들, 물도 좋은 물 많이 드시는 분들, 과일도 많이 드시는 분들. 그래서 몸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을 때는 피가 저래 혈액이 깨끗하죠. 아주 빨간 선홍색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피는 비정상적인 혈액이라는 거는 내가 고혈압이거나 고지혈증이 있다거나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혈액이 되겠죠. 피 검사하면 우리 모든 웬만한 병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저런 것처럼 혈관은 바깥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내 혈관의 모양에 따라서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은 홍채를 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적송원은 혈관 안쪽에 있는 혈액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청렬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럼 내 혈액이 어떤가를 이렇게 현명으로 봤을 때는 나는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인 혈액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반대겠죠. 불규칙한 생활, 그 다음에 과자, 초콜릿, 밤늦게 야식 많이 하시는 분들, 밤늦게 잠을 안 주무시고 늦게까지 주무시고 밤낮이 바뀌시는 분들, 그 다음에 빵 많이 드시고 라면 많이 드시고.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슬림한끼 할 때 설밀라티 하지 말라는 거 똑같지 않나요? 그죠? 주스, 그 다음에 커피, 그 다음에 채소 안 먹고 나는 고기만 먹는 사람. 그러면 혈액이 저렇게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적인 거로 여러분들 우리 성인병이 생활대사병인가? 그죠?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내가 잘못되어 있는 생활 습관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쁜 방향으로 병이 생기겠죠. 습관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 혈액에 한번 보시게 되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기 비정상적인 혈액은 몸이 산성화로 되고 있다는 거죠. 피부는 약산성이 건강하지만 몸은 알카리가 되어야지만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음이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알카리수인 이온헬스 물을 많이 드시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음이온 하시냐고 하면,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피 안에는 중간에는 전부 다 이게 마이너스 극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름에 겨울에 내가 얼굴에 몸에 건조하면 정전기 많이 생기죠. 우리 몸에 음이온과 양이온이 다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중간에 여러분들이 적혈구가 혈관 안에서 피가 돌고 있는데 그 적혈구가 적혈구끼리 붙지 않아요. 이렇게 붙어버리면 끈끈이가 되겠죠, 혈액이.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마이너스 극이 계속 서로 마이너스 자기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붙겠지만 마이너스 극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과 적혈구 사이가 이렇게 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음이온 팔찌하는 이유 아시겠어요? 음이온 어른들이 목걸이 많이 하는 이유, 이온 음료를 많이 먹는 이유, 여기서 나오죠.
자, 우리가 왜 여러분들, 저도 항상 얘기할 때, 피부를 관리할 때 항상 얼굴에서 근본적인 걸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이거 모든 거 다 알아가시는 거예요. 왜 음이온이 여러분들 적혈구 주위에 음이온 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혈액과 혈액 적혈구가 붙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 서로 끈끈해지지 않고 음이온을 계속해서 먹어주고 발라주고 음이온을 여러분들 차고 있으면 이 혈액의 순환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잘 흘러가기 때문에 음이온이 흐르는 공기 중 피톤치드 산림욕 하는 그 이온이 많은 그곳에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혈액순환이 빨라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설밀라티 하지 않고 고기 계속 먹고 채소 계속 먹고 늦게 자고 야식하고 라면 먹고 빵 먹고 떡 먹고 계속 이런 나쁜 생활 습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입이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걸 할 거야 하면 저런 마이너스 극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극이 양이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핸드폰, 주무시기 전에 양이온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핸드폰을 수면이나 그다음에 내 머리맡에 두고 자시면 전자파가 양이온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환경 중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내 혈액이 끈끈해진다는 거죠. 나는 술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나는 지방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부분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컴퓨터 앞에 있는 사람들 임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탁해지잖아요. 자, 이런 연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헬스 여러분들 드시는 거 우리 수소물에 음이온 늘 얘기하잖아요. 그치? 이 음료를 많이 먹게 되면 저 혈액 속에 생겼던 양이온을 많이 없애주기 때문에 음이온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될 수밖에 없고 노폐물을 밖으로 빨리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아시게 되면 내가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으면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회장님이 늘 우리 1박 2일 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는 암 환자도 너무 많고 환자들 너무 많고 병원에 온 것 같다고. 여러분들 사례 발표를 하시게 되면 무슨 중증 환자가 많으셔요. 그분들이 낫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만큼 약에 효과가 있다는 거고 보조식품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보조식품인데 그 사람이 생활 습관병이 걸리지 않도록 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음이온 팔찌하고 계셨네요. 음이온 팔찌하면 정말 좋아요. 음이온이 많이 생기게 되면 적혈구가 서로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순환이 훨씬 더 빨라진대요. 매일 하고 계세요.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객들하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늘 못에 혈관, 현미경이 있어야지만 고객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그 얘기를 물꼬를 터서 적성원 얘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음이온이 항상 우리 혈액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 저렇게 양이온이 많이 생기지 않는 환경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훨씬 더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오늘 교육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음이온 팔찌 어른들이 많이 하고 젊은 사람들은 피가 팽팽 돌아가기 때문에 음이온 팔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음이온 팔찌, 목걸이, 귀걸이를 하는 이유가 순환이 늦어지기 때문에 내가 피를 빨리 돌게 하고 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음이온 자석요에 주무시고 팔찌, 목걸이, 귀걸이를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혈액 안에는 이렇게 양이온이 많이 생기게 되면 혈액이 저런 모양으로 변합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했을 때 정말 너는 안 될 거야.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이랬을 때 물 변형자가 유전자 모양이 다 변했잖아요. 물 모양이. 그런데 혈액도 마찬가지로 음이온이 없는 혈액은 양이온이 많은 혈액.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나쁜 걸 계속하는 혈액은 저렇게 병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식품을 먹고 저런 생활 습관을 고치게 되면 정말 혈액도 좋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건강하고 맑은 혈액과 제일 밑에 있는 혈액 한번 보세요. 뇌경색이 있는 환자의 혈액. 이게 어마무시하게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유방암이 있다거나 정화력을 잃은 상실한 혈액. 이 몸에 독소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다카시 히로노리라는 일본 작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정말 좋은데 혈액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화력을 상실한 혈액 같은 경우에는 독소가 많은 혈액, 우리가 디톡스 많이 하시잖아요. 자, 보시고 오른쪽에 비만 당뇨병 환자의 혈액 한번 보실래요? 없죠? 적혈구가. 자, 유령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 왜냐하면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들은 당질의 과잉을 많이 섭취하거나 탄수화물 과다를 섭취하거나 그다음에 흡연이나 운동 안 했는 사람들은 저렇게 적혈구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습을 자체 찾을 수 없대요. 아주 비만병인 사람들은. 혈액만 봐도 여러분들 어마 되게 무섭죠. 이게 현미경으로 촬영한 혈액의 모습이에요. 모세혈관도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지만 혈액, 모세혈관 안에 있는 우리 혈액을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보조식품, 적송원을 먹어서 우리 혈액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동그랗게 건강하게 맑은 혈액이 저렇게 뇌경색 환자의 혈액처럼 보이기까지 이런 현상들은 정말 당과 찌꺼기가 이 혈액 안에 아주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린 당과 찌꺼기를 조금 노폐물을 없애주는 역할을 적성원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전형상이랍니다. 그래서 연전형성이라고 하는데 연전현상이라고도 하고 혈액에 연전이 생겼다.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엽전이 모아서 둥글게 이렇게 가로로 넘어졌다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전형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보시면 적혈구가 저런 모습이에요. 혈소판 찍으면 저런 모습이겠죠. 두 번째로는 그레이드 2 저렇게 묻어 있죠. 연전 형상이 생기면 피가 자꾸 끈끈해지면 저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보시면 엄청나죠? 저렇게 돼버리면 모세혈관에 피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생활습관병으로 우리가 자꾸 전자파를 우리가 몸에서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정말 끈끈하게 생크림을 먹고 싶어도 한 번쯤은 참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긴장하거나 고객들에게도 우리 피 모양이 이렇대, 혈액이 이런 모양이래, 모세혈관을 우리가 찍었는 혈액은 이 모양이래, 정말 뇌경색인데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피가 흐르지 않아서 정말 피 검사를 하면 정말 끈끈하게 이렇게 코가 눌러붙은 것처럼 혈액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적송원을 늘 먹고 있잖아요. 안심하게. 그죠? 그래서 건강한 피부가 되니, 건강한 혈액이 되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는데요. 저러면 정말 튀김 같은 거 많이 먹는 사람, 산화된 기름을 많이 먹어도 저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을 많이 먹어도 저렇게 3번처럼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 음료 있죠. 단백질, 운동하시는 분들, 헬스하시는 분들 단백질 보조제를 많이 먹으면 단백질 지방이 효소가 없어가지고 분해가 되지 않으면 저렇게 눌러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드셔주시려면 효소를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효소 드시고 계시잖아요. 울트라 리바. 그죠? 자, 제가 정말 하면 할수록 정말 이게 리셀 프로그램이 정말 과학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 하면서 제가 조금씩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 모양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혈액 모양 보니까? 끔찍하죠? 자, 세 번째 저렇게 돼버리면 손발에 자꾸 저린 현상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런 현상을 조금 덜 하려면 이온은 헬스 물을 조금 드시면 아무래도 조금 희석이 되니까 노폐물이 빨리 빠지겠죠. 그래서 그 노폐물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거품이 많이 나는 이유도 혈액이 탁해져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되게 많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돼버리면 혈액이 안 통하게 되니까 어깨 두통이 온다거나 결린다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혈액의 모습이 변하고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단백질 보조제 많이 드시는 혈액 그런 사람들은 조금 효소제를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 우리 먹는 생활 보편적으로 생선회 드시면 밑에 무채 이렇게 막 깔아서 나오잖아요. 단백질이니까 식이섬유를 먹어서 중화시키는 거. 스테이크를 먹으면 파인애플 산을 먹어서 중화시키는 거. 자, 음식에서 다 그런 궁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도 한번 느끼면서 공부하면서도 정말 많이 느끼는데 이런 연전 현상 한번 다시 보세요. 적혈구들이 더 이상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모양 정도로 저렇게 끈끈하게 붙어 있어요. 자, 생활 습관을 바꿔도 우리가 저렇게 안 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차운 걸 많이 먹으면 혈액의 흐름이 방해되는 효과죠. 체온 안에가 36.5도인데 자꾸 차운 걸 먹으면 36.5도가 아니라 30도, 32도 자꾸 1도가 자꾸 내려가죠. 우리가 체온을 1도만 올려도 우리 면역력을 30% 올린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차운 걸 자꾸 먹으면 내 안에 있는 장기들이 36.5도가 정확하게 되어야지만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는데 36.5도가 아니라 35도, 34도가 돼버리면 순환이 늦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차온 것보다는 우리가 따뜻한 음료를 많이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많이 먹어라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혈액의 모형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독소가 많이 차이는 거죠. 혈액에. 그렇게 돼버리면 피부가 배출 기관이니까 두드러가게 생기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가 생기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하나 사진은 너무 충격적인 모습인데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실래요? 코로나 3차 접종 후에 걸린 사람의 혈액의 모양이에요. 얼마나 끈끈하게 많이 이렇게 돼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의 혈액의 모습이 이랬다면 그분들은 당연히 폐질환이거나 혈액순환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훨씬 더 중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고백하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었어요. 근데 우리 코로나 상황 때 우리 적송은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먹고 바르고 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박아줄 수 있었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열심히 느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적송원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이 적송원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지금도 약간씩 조금 끈끈해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적송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조금은 완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혈액의 오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한번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미리 병은 예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송원도 드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혈액의 모습을 오늘 한번 심각하게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객하고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사업하지 않던 사업을 하던 소비자를 만나던 사업자를 만나던 초기 사업자를 만나던 이렇게 적송원을 얘기할 때 되고 이거 좋아 계속 이거 먹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혈액이 이렇대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돼 너는 어떻니 이런 얘기하다 보면 정말 건강을 지켜야 돼 본인 스스로가 지켜야 돼 하면 이거는 뭐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꾸세요 관점을 스스로가 찾게끔 여러분들께서 만드셔야지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훨씬 더 접근력이 좋게 얘기를 하시고요. 체내에 이렇게 양이온이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연전 현상이 생기는 거 보셨죠? 끈끈하게 피가 정말 지저분하게 끈끈하게 모세혈관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탁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탁해지지 않으려면 그런 우리가 생활 습관도 굉장히 고쳐야 되겠지만 이런 양이온이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밀폐한 곳에서 계속 PC나 요즘에 이런 패드 같은 거 그다음에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 양이온이 많습니다. 어른들 비가 오기 전에 알죠? 관절염 있으신 분들 알죠? 왜 비가 오려나? 왜 이렇게 옛날에 광고도 있었잖아요. 무릎 아프고 어깨 결리고 이런 것들이 양이온이 늘어남에 따라서 피의 순환이 늦어지기 때문에 무릎 아프고 어깨 결리고 이런 부분이고 몸이 찌뿌드드하다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하시는 분 많지. 지금 같이 계시는 분 저 앞에서 소리 막 나는데 자, 여러분들 세 번째로는 잠자리 옆에서 절대 머리맡에 핸드폰 두고 주무시지 마세요. 진짜 정말 수면에 방해가 되는 거고 이 양이온이 완전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일어나셔가지고 화장실 가시다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 하고 쓰러지신 분 많으시잖아요. 오전에 많으시잖아요. 자, 그죠? 자, 그래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혈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번 보세요. 물, 효소, 음이온. 물, 효소, 음이온.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저 약간 소름 끼치던데. 이온 헬스물 드시죠? 울트라리바 드시죠? 그 다음에 음이온이 많은 적송원, 적혈구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적송원 드시죠? 그 다음에 모세혈관까지 혈관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여러분들 에노 드시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근본을 아니까 우리가 왜 적송원을 먹어야 되고 왜 리셀 프로그램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혈액을 건강하게 할 수밖에 없죠. 이 세 가지 지키면 되잖아. 여러분들 생활 습관 통해서 늘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다른 물 먹는 것보다 음이온 헬스물 먹죠. 음이온 물을 계속 먹으면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음이온이 들어가 있는 물을 계속 먹으니까 혈액을 잘 돌게 하게끔 하고 노폐물이 밖으로 빠지게끔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효소 울트라리바 드셔가지고 더 이상 분해할 수 없을 만큼 장의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좋게 해주죠. 그러면 당연히 순환의 흐름도 빨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각제 작소에 그 다음에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고 장이 좋아지니까 또 면역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적송이나 그다음에 에노를 드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음이온이 많이 생성될 수 있는 혈액의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혈액 순환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되고. 운동 선수들 왜 이온 음료 먹어요? 혈액이 빨리 해서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양을 일시적으로 확 내게 하기 위해서 이온 음료를 먹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이유가 다 있던 거라고요. 자, 그래서 혈액을 건강히 하려면 물과 효소와 음이온.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조금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건강하게 지키고 가면 훨씬 더 병이 오는 걸 막을 수 있다. 혈액 문제 이렇게 그럼 혈액을 받습니다. 그럼 혈액순환 문제 왜 생길까요? 여러분들 왜 생길까요? 다른 사람들 똑같이 있는데 그죠? 한번 볼게요. 이게 혈액 모세혈관 아닙니다. 보시면 노랗게 생겼고 파랗게 생겼는 게 있습니다. 자, 노랗게 생기는 지방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혈액이 막히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같이 공존하고 있는 혈액 속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자꾸 막게 해야 되는데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은 거는 방금 제가 앞에서 계속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모든 생활 습관과 혈액이 안에서 저렇게 두꺼워지고 있는 거죠. 많이 아시고 계시죠? 순환. 자, 한번 볼게요. 자, 겨울에 돌아가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어른들. 그러면 낮은 기온이고 낮은 기온이 되면 순환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차가운 상황에서는 모든 게 동결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따뜻하면 이렇게 풀어지는데 이완이 되는데 모든 게 동결되어 있는 상태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혈액 순환이 어려워져요. 자,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갑자기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어렵는데 이런 수면 장애가 있으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심장이 이완이 되는 게 아니라 혈관이 이완이 되는 게 아니라 수축해 버리니까 훨씬 더 혈류량도 떨어지게 되니까 순환이 느리게 되고 겨울에 훨씬 더 많이 동맥경화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힘들게 되는 거죠. 저도 손발이 차워서 겨울에는 핫팩 있잖아요. 이거 꼭 손에 쥐고 다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순환이 느려진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 겨울만 되면 이래. 고객이 물었을 때 여러분들 정확하게 한 단어로 딱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좋아졌으면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생활 습관성에서 혈액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내가 좋은 거 먹지도 않아. 그런데 이렇게 몸이 자꾸 혈관이 나빠지고 있어, 혈액이. 그리고 내가 자꾸 혈당 고혈압이 있거나 그다음에 내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높아지고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자꾸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러면 체중은 높아지게 되고 비만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혈액의 상태를 만들고 있다는 거. 그런데 거기다가 고기도 먹고 내가 체중이 늘고 그다음에 당 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단 것도 많이 먹어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담배도 많이 피워요. 내가 거기다 술도 많이 먹어요. 인생의 즐거움이 음주와 술 한잔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혈액이 더 나빠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그럼 혈관이 당연히 수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병이 어떻게 안 걸려요? 그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의 증상은 손발 저리고 어지럽고 손발이 붓고 쥐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듣고 우리 보통 뒷골 당깁니다 많이 얘기하시죠. 피가 안 통하니까 뒷목 잡는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순환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하나씩 안 좋은 걸 하게 돼버리면 저런 현상도 덜 생기게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적성원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방해서 충분히 그런 병들을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순환이 지체되고 안 되는 요인들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혈관 질환은 최악의 질환입니다. 언제 어디서 그냥 갑자기 하고 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렇게 이런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합해서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쌓이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쌓여서 그래서 혈관이 저렇게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생길 수 있는 병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죠? 앞에서 여러 강사분들이 적성원도 많이 얘기하고 우리 셀 프로그램도 늘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혈액순환이 안 되게 해서 생길 수 있는 병은 우리가 늘 얘기 들었습니다. 혈압,
고혈압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다음에 당뇨가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다음에 고지혈증, 혈관이나 혈액이 탁해지게 되면 저렇게 생길 수 있죠. 저렇게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세혈관이나 혈액을 현미경으로 보면 저렇게 볼 수 있고요. 비만, 그다음에 흡연.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저해하고요. 담배는 당신의 뇌를 태운다 이런 말도 있죠. 들어보셨어요? 과도한 음주는 당신의 뇌를 삼킨대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좋은 걸 많이 하시는지, 물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 괜찮지만 하루아침에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습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이런 혈관 질환뿐만이 아니라 당을 많이 섭취해서 당뇨 환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영상 한 개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위와 장을 거치면서 흡수하기 좋은 포도당의 형태로 변한다. 포도당은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데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바로 혈당이다. 혈당은 인슐린에 의해 조절된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우리 몸의 포도당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그런데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혹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쌓이는 것을 당뇨라 한다. 심할 경우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한다. 당뇨는 크게 두 가지다. 자신의 몸을 외부의 적으로 오인해 공격함으로써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제1형 당뇨. 그리고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2형 당뇨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는 바로 제2형 당뇨다. 마찬가지로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서 저렇게 포도당 당뇨 관계에 더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주사를 맞는 분은 제2형 당뇨가 보편적인 우리의 당뇨 환자들입니다. 그죠? 많이 만나보시고 지금 당뇨를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는데요.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조금 예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당뇨는 하나만 가지고 식이요법이나 혈액이 탁해서 올 수도 있지만 저렇게 심하게 되면 당뇨 합병이 생기고 욕창이 생기고 그다음에 눈이 시력이 멀어져 가고 그다음에 발가락이 썩어 가잖아요. 저희 외삼촌도 당뇨병이셨는데 나중에는 발목을 절단하셨었거든요. 당뇨 합병 때문에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발목을 더 이상 여기 제일 처음에는 발가락이었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발목을 절단하시고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당뇨 합병으로 돌아가셨었어요. 근데 젊었을 때 정말 술을 많이 드셨고 정말 담배를 많이 피셨었어요. 지나고 보니 제가 어른이 돼서 보니 하루아침에 생긴 것들이 아니었구나. 이런 당뇨 합병이 굉장히 문제니까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들 지켰으면 좋겠고요. 여기부터는 여러분들 계속 들으셨던 얘기라 쭉 한번 읽고 지나갈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혈액했을 때 보셨던 시 하얗게 생긴 이 백혈구 보셨죠? 그 백혈구에 이런 당 분자가 붙어가지고 있는 게 헤모글로빈이죠. 거기에 당 분자가 붙는 게 붙어서 2, 3개월 동안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피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수치를 재면 나타나는 수치가 당화 혈색소라는 수치인데요. 보통 정상인들은 뒤에 보시면 피 검사를 하면 나타나고 당뇨병 환자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그래서 1% 줄이거나 그다음에 2% 줄이면 엄청나게 병이 안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 같이 색소에 포도당이 붙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당을 조금 줄여야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당뇨가 오고 그다음에 당뇨 망막, 그러니까 눈 쪽으로 해서 시력이 잃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정상적인 부분들은 5.7% 미만이라고 하나, 근데 당뇨병 환자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늘 체크하시고 이 수치가 높은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혈당도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혈액이 나빠지게 되면 이렇게 혈액순환에 문제가 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당뇨도 고질병이 되고 나중에 합병증이 오게 되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막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발병할 수가 있다는 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정말 암흑기라고 생각하는 나타나지 않는 제 말기 돼서 나타나는 췌장암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혈관에 걸리는 병은 갑자기 찾아와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골든타임 놓치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병이기도 한데 우리가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적송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 안 하고 여러분들 지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여기서부터 쭉 훑어놓고 갈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그죠? 여러분들 솔잎 채취하고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고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나무래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늘 그렇게 청청한 지역에서만 자란다고 하는데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무가 소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설을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병풍이 제일 많이 그려져 있는 게 소나무이기도 하잖아요. 부귀영화, 그다음에 자손 번영을 나타내는 게 소나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인증과 그다음에 우리 GMP 식약청에서 모든 걸 다 받았죠. 기능성 인증을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개별 인정량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두드리지 않으셔도 미리 다 받아놨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이 효과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적송원은 분당 서울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상 실험을 다 거쳤죠. 혈당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쭉 훑고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임상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다 거쳤습니다 하는 부분들은 많이 언급되어 있었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솔잎기름, 적송원에 들어가 있는 솔잎 증류 이런 솔잎 기름들은 특수 혈당 완치, 특수 보조제로 쓰이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까지 안 됐지만 미국에서는 수면제도 보조식품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법상, 기능법상, 그다음에 의약법상 여러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정말 특수 치료제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임상 실험을 다 거쳤고요. 솔잎 증류 농축액 이렇게 적송원은 솔잎 증류 100% 농축액입니다. 하나의 캡슐로 되어 있고요. 한 캡슐에 2.8kg 정도가 되어지만 요 한 캡슐이 나오죠. 어마무시하게 진짜 농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휘발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몸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혈관에 보이는 것처럼 LDL 나쁜 콜레스테롤처럼 이런 유기름이지만 쌓이지 않는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끝까지 솔잎 1톤이면 소주 한 병 나온대요. 그 정도의 양이 솔잎 증축액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죠. 자, 솔잎 증축액은 진짜 너무 위생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솔잎을 채취해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다음에 건조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분쇄를 하고 그다음에 솔잎과 물을 통해서 1차적으로 솔잎 증류 농축액을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냉각수를 투입해서 그 다음에 또 생산해고 마이크로 필터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저장시키고 숙성시키고 기준 규격에 확인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포장돼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신선하게 투명하게 이 솔잎 증류 추출액을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좋습니까? 적송원은 이런 사람에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이거 먹어서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되게 많으시죠? 심신이 정말 피곤해서 지쳐있는 분들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혈당을 조금 내리고자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먹는다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물에 이런 물이나 이런 컵에 약간 따뜻한 물을 통해서 적송원을 하나 터뜨려서 넣으면 피톤치드 냄새가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흡입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기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훈연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숙취 해소. 술 드시기 전과 술 드시고 난 다음에 드시게 되면 숙취 해소가 빨리 되겠죠. 자, 그래서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쭉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각종 염증 없애는데 큰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뮤겔이랑 적송원 하나 터뜨려서 많이 바르시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바르시게 되면 염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빨리 상처가 안 물 수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터뜨려서 적송 원액을 바르셔도 됩니다. 화장품에 섞으셔도 되지만 그랬을 때는 기준치가 수분크림이면 수분크림 하나에 한 통에 한 캡슐
전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냥 한 캡슐 터트려가 얼굴에 발랐는데 많이 따갑더라고. 자, 그래서 하나에 한 통에 한 알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적송원은 이런 분들께 종기가 있다거나 염증이 많은 분들께 전달해서 여러분들 좋습니다. 전달해 보시면 진짜 효과 보시는 분 너무 많고,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임상은 1박 2일 때 지금 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적송원 진짜 좋은 거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계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적송원 대표적인 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적송원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독소를 없애고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고 중점적으로 오늘 드린 혈액 쪽에 얘기를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같이 여러분들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이 적송원이 하고 있고, 적송원은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이테로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염증 없애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리놀렌산 이런 부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남성 스태미너 이거 얘기하시는 분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죠? 비아그라고 전달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열 작용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쉽게 얘기하십시오. 자, 피를 깨끗하게 합니다. 피를 깨끗하게 하니까 혈액이 깨끗해지겠죠. 혈액이 깨끗해지니까 동맥경화나 이런 뇌졸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구나. 혈액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게 루틴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구나.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혈액이 깨끗해지만 앞에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당뇨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당뇨 솔잎 안에 글리코킨이라는 성분이 혈당을 낮춰주는데 도움을 많이 준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혈당을 조금 낮추고 혈압 부담이 조금 낮아질 수 있고 정상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뇨 걸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공복 현상에서 드셨을 때는 이 공복 혈당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다는 거죠. 솔잎 증류 추출액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비었을 때, 공복이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드시고 재면 혈당이 많이 내려가 있다는 것 또한 아실 수 있고, 연구 결과로 여러분들께서 거듭 계속 확인하시고 있는 상태죠. 자, 다시 한번 눈으로 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적송원은 이런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균, 살균, 항염.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백혈구가 손상이 되면 이런 면역 체제가 깨지잖아요. 이런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데 적송원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균을 많이 없애니까 내 몸 안에 수문장을 많이 세워 놓으니까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침입을 못하도록 막아 놓으니까,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니까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가 있는 거죠. 병이 덜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안에 있는 성분 테르펜이 체내 독성 물질을 또한 밖으로 배출해내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런 역할을 통해서 적송원은 항균과 살균과 항염 작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입속에 잇몸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염증 질환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풍치가 있다든지 치아가 약하다든지, 그 다음에 잇몸 자체가 굉장히 약하고 치주 질환, 그러니까 이런 잇몸 질환이 되게 많으시죠. 염증, 이런 분들은 저도 아까 터트려서 먹습니다. 요즘에. 옛날에 그렇게 못 먹었거든요. 제가 정말 비위가 약해서 이거 한 알밖에 못 먹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도 먹고 터트려서도 먹고. 신기하죠. 저거 정말 신기한데 물과 함께 터뜨려서 안에 가글이나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목에 편도가 있다거나 기관지가 약하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좋고 가글하셔도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고요. 항산화 기능을 또한 적송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토코페롤의 100배의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역력 증진에 굉장히 효과를 가지고 있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베타카로틴이 이 적송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아랑 사장님 굉장히 많이 도움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임상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모든 걸 막으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 증진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일단 피곤하지 않고, 두통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양약을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혈액이 깨끗해지니까 젊어지는 거죠. 노화는 혈관과 같이 늙는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혈관이 건강해지고 혈액이 깨끗해지고 혈액이 젊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젊어지고 더 어려 보인다 얘기를 들으실 수 있죠. 그래서 건강한 피부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 하는 역할은 이렇게 노폐물 없애줄 수 있고 혈액이 깨끗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돌아가시는 심장질환이거나 뇌졸중 이런 것들을 막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스티로폴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실험을 하셨을 거고요. 안에 있는 노폐물, 유해물, 그다음에 노폐물, 기름 찌꺼기죠. 스티로폴이. 자, 그래서 벙커CU도 기름 찌꺼기인데 이런 스티로폴을 통해서 이런 기름 찌꺼기를 녹일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실험들은 많이 데모를 통해서 많이 하셨을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름이 이렇게 혈관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많이 없애질 수 있습니다. 적송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숙취 해소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음주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줄여 나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적송원 하나 터뜨려서 분무기 넣어가지고 이 공기 중에 놔두시면 뿌리시게 되면 피톤치드처럼 페브리즈처럼 다시 사용하실 수 있죠. 적송원의 시험 인증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독성이 없다는 걸 시험 받았고요. 그다음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안전하다는 걸 받았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안전하다는 걸 이 인증서는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보시고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적송원 여러분들 섭취하실 때 어떻게 드시고 계시는가요? 한 알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통 두 알부터 시작하시는 분 계시죠? 본인에 맞게 내가 흡수할 수 있는 만큼 화장품도 내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바르시고 어떤 분은 흡수가 잘 되고 어떤 분은 흡수가 느리죠. 적송원도 내 피부 내 안에 있는 신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죠. 점점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캡슐에서 여러분들 늘려나가시면 되겠고요. 물을 조금 많이 드셔주시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받습니다. 안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 앞에서 강조드린 바와 같이 가글처럼 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저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저 옛날에 소화제를 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도 양이 작지만 소화 기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에 소화제를 안 먹어요. 저는 제일 많이 느낀 게 그거거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 처음에는 위염, 피톤치드 냄새가 올라올 수 있지만 염증이 지나지고 나면 어느 정도 노폐물 빠지고 나면 이런 부분이 진짜 건강해지고 좋아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적송원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주시고요. 저는 진짜 여러분 호전 반응에 대해서 조금 고객들하고 사업자님들 많이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담 전화가 여기 제일 많이 와요. 나는 이랬습니다. 나는 이래 먹었는데요. 이랬습니다. 가슴이 답답한데요. 그다음 나는 한 개를 먹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설명을 받으셨을 건데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잖아요. 저번에 우리 이거 호전 현상에 대해서도 교육 때 준 방송 통해서 따로 이렇게 한 정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의 현상은 여러분들 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현상들은 조금 많이 계속 만날 때마다 적송원을 드시는 분은 만날 때마다 저는 좀 얘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배설작용에서 옛날에 피부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바르신 분 계시거든요. 근데 적송원을 먹고 얼굴에 그런 두드러기가 다 나왔어요. 근데 참으시고 진물까지 나왔는데 참으시고 지금은 완전히 좋아지신 분도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습니다. 호전 현상은 드시면서 굉장히 많이 또 하나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전달하시고 또한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많이 나누시다 보면 더 많이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적송 플러스 우리 효자 상품이고 너무 사랑하시는 제품들인데 꼭 기억하셨다가 적절하게 여러분들 잘 관점을 바꾸셔서 오늘은 모세혈관을 얘기하셨으면 혈액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혈액이 이렇게 끈끈하대. 여러분들의 피는 어떨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시고 스스로가 적송원을 찾게끔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다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적송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오늘은 늘 하시던 교육에서 화면도 좀 바꿨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교육을 시각을 조금 바꿔서 혈액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새로운 것들을 조금 전달 드려보려고 애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교육이고 매일매일의 똑같은 제품이지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 걸로 소화시켜서 만드느냐
적송원을 전달할 때 나의 언어로 한번 전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언어가 아닌 나의 언어로 적송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전달하시면 그 사람의 파급력이 또한 더 클 거고, 그죠? 자, 여러분들 누구나가 똑같은 제품이지만 다르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하나의 원리와 제품 설명을 갖고 그 중심은 같습니다. 자, 오늘 교육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더 많은 거 준비해서 다음 교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